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는 그녀의 연인 민지가 보낸 것이었다. 오늘 밤 우리 부모님께 말할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지만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지은의 어머니가 뒤에서 다가와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다. 어머니의 눈빛은 분노로 물들었고 지은의 세계는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25살,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가족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을 이어갔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부장으로 딸이 좋은 남자와 결혼해 안정된 가정을 이루길 바랐다. 어머니는 늘 지은의 선택을 감시하며 여자는 가족이 우선이야 라고 반복했다. 지은은 그런 압박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민지와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1년 전 예술 갤러리에서 민지의 작품을 보던 중 눈이 마주쳤고 그날부터 둘의 관계는 시작됐다. 민지는 28살, 자유로운 영혼의 화가였다. 그녀의 삶은 창작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회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에게 민지는 위험한 존재였다. 동성애는 가족에게 금기시되는 주제였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했다. 이게 무슨 짓이니? 여자랑? 내가 미쳤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은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엄마, 그건 친구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니는 민지의 메시지를 모두 읽었고 지은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아버지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며 이런 더러운 관계를 끊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라고 선언했다. 지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민지와의 사랑은 그녀에게 유일한 자유였다. 매일 밤 민지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고 그 사랑이 삶이 무의미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다. 가족을 버릴 것인가, 사랑을 포기할 것인가. 민지는 그날 밤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처음엔 놀라셨지만 이해해 주실 것 같아. 민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지은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우리 그만해야 할까 봐.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무슨 일이야? 지은은 어머니의 발각을 털어놓았고 민지는 분노했다. 내 가족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데,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낙인이었다. 직장에서 소문이라도 나면 해고될 수 있고 친구들은 등을 돌릴 터였다. 민지는 함께 싸우자고 설득했지만 지은은 망설였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스치는 건 가족의 얼굴과 민지의 미소였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지은은 결심했다. 민지에게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냈다. 카페에서 만난 둘은 긴 대화를 나눴다. 민지는 나는 내가 필요해. 포기하지 마 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족이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가족이 진짜 내 행복을 바란다면 이해할 거야.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그건 이상론이었다. 현실은 잔인했다. 며칠 후 지은의 아버지가 집으로 불렀다. 내 어머니가 말해주더라. 그 여자랑 끊어라. 아니면 결혼 준비를 시작할 거다. 아버지는 지은에게 소개팅을 주선했다. 상대는 30살의 안정된 직장인 남자였다. 지은은 거부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됐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 지은은 분노가 치밀었다. 정상이란 단어가 그녀를 아프게 했다. 민지와의 사랑이 왜 비정상이란 말인가?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점점 세졌다. 어머니는 매일 울며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잘못 키웠나 봐 라고 말했다. 지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민지에게 미안했지만 가족을 버릴 용기가 없었다. 결국 지은은 민지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미안해. 나 못하겠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이게 내 선택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민지는 떠났고 지은은 공허함에 빠졌다. 직장에서 집중하지 못했고 밤마다 민지의 꿈을 꾸었다. 가족은 만족했지만 지은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민지가 돌아왔다. 지은아, 나 임신했어. 그 말은 지은을 충격에 빠뜨렸다. 민지는 과거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생긴 아이였다. 너와 함께 키우고 싶어. 우리 가족이 되자.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더 혹독할 터였다. 지은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지은은 민지의 말을 듣고 멍해졌다. 임신. 어떻게?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설명했다. 과거 일이야. 헤어진 지 오래됐지만 이제 현실이 됐어. 너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민지를 사랑하지만 아이는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게다가 동성 커플이 아이를 키운다는 건 한국에서 거의 불가능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은은 생각할 시간을 줘 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지은은 혼자 고민했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어떤 반응일까? 이미 동성애로 충격을 준 마당에 아이까지? 어머니는 아마 기절할 터였다. 지은은 인터넷을 뒤지며 동성 커플의 육아 사례를 찾았지만 대부분 해외 이야기였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금기였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 지은은 점점 고립감을 느꼈다. 민지와의 사랑이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다. 처음 만났을 때 민지의 자유로운 영혼에 끌렸던 게 후회됐다. 하지만 후회보단 사랑이 컸다.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함께 해보자. 민지는 기뻐하며 답했다. 고마워. 우리 셋이 행복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민지는 임신 초기 증상으로 고생했고 지은은 직장을 다니며 그녀를 돌봤다. 둘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지은의 가족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해 언제 결혼할 거니? 라고 물었다. 지은은 거짓말로 얼버무렸다. 아직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쌓였다. 민지의 가족은 달랐다. 민지의 부모는 이미 그녀의 성향을 알고 있었고 임신 소식을 듣자 아이를 키우는데 도와줄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부러웠다. 왜 자신의 가족은 이렇게 보수적일까?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가 불쑥 아파트를 방문했다. 왜 요즘 집에 안 오니? 어머니는 들어서자마자 민지를 봤다. 이 여자는 누구야? 지은은 당황하며 친구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배가 살짝 부른 게 눈에 띄었다. 어머니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임신한 거 아니야? 너희 둘이.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사실 모든 게 드러났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어머니는 울며 집으로 돌아갔고 아버지에게 알렸다. 다음 날 아버지가 왔다. 당장 그 여자랑 헤어져. 아이는 입양 보내. 지은은 반항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선택이에요. 아버지는 분노하며 내가 가족을 망치고 있어. 라고 소리쳤다. 그날 지은은 가족과 결별을 선언했다. 저 혼자 살게요. 아버지는 내 맘대로 해. 하지만 후회할 거야. 라고 말하고 떠났다. 지은의 삶은 바뀌었다. 가족의 지지 없이 민지와 함께 아이를 준비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박은 컸다. 병원에서 동성 커플로 의심받아 이상한 시선을 받았고 이웃들은 수근거렸다. 민지는 괜찮아. 우리는 강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직장에서 동료가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었다. 지은은 숨겼지만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상사는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지와의 관계도 흔들렸다. 임신으로 민지는 예민해졌고 지은은 가족 상실의 아픔을 토로했다. 너 때문에 가족을 잃었어. 민지는 상처받았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하잖아. 둘은 싸웠고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쌓였다. 민지의 출산이 다가왔다. 지은은 병원에서 기다리며 긴장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여자아이였다. 민지는 우리 딸, 예쁘지? 라고 웃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응,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병원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법적 보호자가 문제됐다. 동성 커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지은은 아이의 어머니가 될 수 없었다. 민지는 걱정 마, 내가 키울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소외감을 느꼈다. 이 선택의 대가가 너무 컸다. 가족, 사회, 법, 모든 게 적이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지은과 민지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아이의 이름은 하윤으로 지었다. 작은 아파트에서 셋은 행복한 순간을 보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지은은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했다. 소문 때문에 회사에서 버티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민지는 그림을 그리며 수입을 보탰다. 하지만 돈은 항상 부족했다. 아이의 유아원 등록조차 쉽지 않았다. 원장님이 부모가 둘 다 여자라니. 아이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분노했지만 참았다. 아이를 위해. 가족의 배신은 계속됐다. 지은의 어머니가 가끔 전화해 돌아와. 그 생활 포기하면 용서할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거절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민지의 가족은 도와줬지만 지은에게는 낯선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민지의 어머니가 왔다. 민지야, 진짜 이 길이 맞아? 아이가 불쌍해. 민지는 엄마, 우리는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은은 불편했다. 나 때문에 민지도 고생하는 건가? 자책감이 들었다. 사회적 압박은 더 세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성 커플 육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지은은 뉴스를 보며 두려웠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비난받아. 민지는 무시해. 우리만 잘 살면 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점점 우울해졌다. 아이가 커가면서 엄마가 왜 둘이야? 라고 물을 날이 올 텐데. 지은은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나 후회돼. 민지는 충격받았다. 뭐라고? 이제 와서 지은은 울며 말했다. 가족 잃고 친구 잃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민지는 화를 냈다. 나랑 아이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잖아. 싸움은 격렬했다. 민지는 내가 약해서 그래 라고 말했고 지은은 너는 자유로워서 몰라 라고 소리쳤다. 그날 밤 지은은 집을 나왔다. 거리에서 지은은 방황했다. 옛 친구를 만났다. 지은아, 요즘 어때? 친구는 지은의 사정을 듣고 그만둬.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함께할게. 하지만 관계는 금이 갔다. 민지는 지은을 믿지 못했다. 언제 또 떠날지 몰라. 지은은 노력했다. 아이를 돌보고 민지를 안아주며. 하지만 내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도덕적 딜레마가 지은을 괴롭혔다. 이 사랑이 옳은가? 사회가 틀린가? 밤마다 고민했다. 갑자기 위기가 왔다. 지은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어머니가 전화해 아빠가 위독해. 와봐 라고 말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내가 잘못됐어 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울었다. 아빠, 미안해. 어머니는 이제라도 돌아와. 그 여자 버려 라고 말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아버지의 병상에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민지에게 전화했다. 아빠가. 나 갈게. 민지는 가봐. 하지만 돌아와 지은은 병원에서 며칠을 보냈다. 가족과 재회하며 옛 추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회복됐고 내 행복을 빌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었다. 그 생활 포기해 지은은 선택해야 했다. 가족으로 돌아갈까? 민지와 아이에게 갈까? 지은은 민지에게 돌아왔다. 가족과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아 민지는 안도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변했다. 가족의 압박이 그녀를 흔들었다. 어느 날 지은은 민지에게 잠시 떨어져 지내자라고 말했다.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왜? 가족 때문에. 지은은 내 마음 정리가 필요해 라고 대답했다. 민지는 울며 아이 생각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떠났다. 혼자 사는 삶이 시작됐다. 하지만 고독은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의 빈자리가 컸다. 혼자 사는 지은의 일상은 지옥이었다. 매일 민지와 하윤의 사진을 보며 후회했다. 왜 떠났을까? 하지만 가족의 기대가 그녀를 붙잡았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해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소개팅에 나갔다. 남자는 친절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민지처럼 비교가 저절로 됐다. 사회의 시선도 변했다. 가족과 화해한 후 친구들이 돌아왔다. 잘했어. 그게 맞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공허했다. 사랑을 포기한 대가가 너무 컸다. 민지는 지은의 떠남으로 무너졌다. 아이를 혼자 키우며 그림도 그리지 못했다. 어머니가 도와줬지만 지은의 빈자리가 컸다. 민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하윤이 내 생각해.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민지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배신자. 하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다. 민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지은이 가족 때문에 떠났어. 친구는 사회가 문제야. 동성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민지는 동의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은 그녀를 아프게 했다. 지은은 직장에서 승진했다. 상사는 요즘 안정됐네 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민지와 아이가 사라지는 꿈. 지은은 심리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세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저 여자를 사랑했어요 라고 고백했다. 상담사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라고 위로했다. 지은은 깨달았다. 사회의 정상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이 중요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지를 잃었다. 어느 날 지은은 민지의 갤러리 전시회에 갔다. 민지의 그림은 그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사랑, 배신, 고통.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민지가 다가왔다. 왜 왔어? 지은은 미안해. 돌아가고 싶어. 민지는 차갑게 말했다. 늦었어. 나 다른 사람 만났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누구? 민지는 이 여자야. 나처럼 자유로운 사람. 지은은 질투와 후회가 밀려왔다. 하윤은 민지는 잘 지내. 너 없이도. 지은은 무너졌다. 자신의 선택이 민지를 다른 사람에게 밀어냈다. 지은은 가족에게 털어놓았다. 저 민지와 다시 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안 돼. 내가 미쳤어? 라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내 인생 망칠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반항했다. 제 행복이에요. 가족은 그녀를 버렸다. 그럼 나가. 지은은 다시 혼자가 됐다. 민지에게 찾아갔지만 민지는 이미 끝났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며 애원했다. 제발. 한 번 더. 민지는 망설였다. 아이 때문에? 아니면 정말 나 때문에? 지은은 너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 민지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번엔 포기하지 마. 지은은 약속했다. 둘은 재회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민지는 새로운 연인을 끊었고
지은은 가족을 잃었다. 아이는 엄마 돌아왔어 라고 기뻐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박은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보도됐다. 지은은 우리 어떻게 될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함께 버티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엔 불안이 남아 있었다. 선택의 대가는 영원했다. 재회 후 지은과 민지의 삶은 안정되려 했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민지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민지야, 나랑 다시 해. 그녀는 자유로운 예술가였다. 민지는 동요했다. 지은이 있지만 지은은 그 사실을 알게 됐다. 너 아직 그 사람 생각해?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야. 너만 사랑해. 하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배신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둘은 다시 싸웠다. 너 때문에 내가 다 잃었어. 지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지는 나도 잃었어. 내가 떠났을 때 라고 반박했다. 아이는 울며 엄마들 싸우지 마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미안해하며 아이를 안았다. 하지만 관계는 위태로웠다. 사회적 압력은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옛 직장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온라인에 동성 커플 육아라는 글이 올라왔다.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다. 아이 불쌍해. 비정상, 지은은 스트레스로 병원에 갔다. 의사는 우울증 초기라고 진단했다. 민지는 걱정하며 쉬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도 지쳤다. 이 사회에서 우리는 영원히 싸워야 해. 지은은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안 돼. 그럼 우리 사랑이 뭐야? 둘은 대화를 나눴다. 내적 갈등, 도덕적 딜레마를 털어놓았다. 사회가 변해야 해. 하지만 변화는 멀었다. 가족의 개입이 다시 시작됐다.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손녀를 데려와. 그 여자랑 살지 마. 지은은 엄마. 제발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흔들렸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 민지는 가족이 문제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선택했다. 엄마, 안 돼요. 이게 제 3이에요. 어머니는 떠났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아팠다. 고조되는 긴장 속 민지가 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였다. 병원에서 지은은 기다렸다. 민지야, 제발. 민지는 회복됐지만 다리가 불편해졌다. 지은은 간호하며 내 탓인가? 라고 자책했다. 민지는 아니야. 운명이야. 이 사건은 둘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민지는 그림을 그리지 못했고 지은은 더 열심히 일했다. 아이는 엄마 아파? 라고 물었다. 지은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했다. 마침내 지은은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동성애 권리 시위에 나갔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민지는 지지했다. 함께 가자. 시위에서 그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공격했다. 지은은 부상당했다. 병원에서 깨어나며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을 지키는 대가는 크지만 포기하는 건 더 크다. 가족, 사회, 모든 걸 대면하며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과 민지는 여전히 함께였다.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동성사랑이 사회의 정상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개인의 희생으로 끝날까?